지성인의 고독. 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외로움을 느끼는가? 깊이 생각할수록 고립감을 느끼고 더 많이 이해할수록 사람들은 귀 기울이지 않으려 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은 결코 당신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사회는 언제나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으려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부터 니체, 갈릴레오부터 테슬라까지 뛰어난 지성인들은 비웃음당하고 침묵당하고 무시당했습니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냉철한 현실주의자였던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지능 자체가 저주이며 세상을 너무나 명확하게 보는 사람들을 고립시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요? 왜 사회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거부할까요? 그 답은 인간 심리의 깊은 곳에 있습니다. 지적 우월성이 불편함을 야기하는 이유. 거울 효과. 누군가 육체적으로 강할 때 우리는 약하다고 느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힘을 존경합니다. 부유한 사람을 만날 때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개인적으로 공격받는다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적으로 우월한 사람을 만날 때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거울 효과라고 부릅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단순히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한계를 비춰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러한 모습을 쉽게 용서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다른 사람들은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다른 종류의 우월성보다 지능이 더 큰 불편함을 유발할까요? 우리의 마음이 다양한 형태의 우월성을 처리하는 방식을 고려해 봅시다. 누군가 육체적으로 강하면 우리는 그들을 리더나 보호자로 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 부유하면 우리는 그들의 성공을 존경하거나 비슷한 것을 이루기를 열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힘, 부, 아름다움과 같은 자질은 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인식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핵심자 인식을 반드시 위협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능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육체적 힘이나 물질적 부와 달리 지능은 정체성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신념,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을 질문하는 더 깊은 수준에서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때 그것은 우리의 자아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지능을 존경하는 대신 많은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저항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오만하거나 경멸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한계에 직면하도록 강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 전반에 걸쳐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주변부로 밀려난 이유입니다. 그들의 통찰력은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자아를 위협하며 인간은 본성상 자신의 자아를 불편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할 것입니다. 지능에 대한 사회의 저항. 생물학적, 심리적, 문화적 요인. 깊거나 복잡한 아이디어를 일상적인 대화에 도입하려다가 멍한 시선이나 어색한 침묵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깊은 사색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보존 모드로 들어갑니다. 호기심을 갖는 대신 저항하고 참여하는 대신 무시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식인, 철학자, 선구자들이 종종 고립되는 이유입니다. 그들이 혼자 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회가 그들을 밀어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환경에서 지능보다 자신감이 더 높이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아이디어가 피상적일지라도 확실성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끌립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스마이지만 단순한 사상가들이 비판적으로 생각하도록 도전하기보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을 말함으로써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영향력을 얻는 이유입니다. 과학적 증거. 두려움의 뇌과학. 지능이 그렇게 위협적이라면 사람들이 실제로 지능을 두려워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을까요? 현대 신경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느낄 때 공포와 위협 감지를 담당하는 뇌 영역인 편도체가 매우 활성화됩니다. 간단히 말해서 깊은 사고는 단순히 위협적인 것이 아니라
위험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과 유사한 원초적인 생존 반응을 유발합니다. 인간의 뇌가 어떻게 진화했는지를 고려하면 왜 지능이 물리적 위협과 동일한 공포 회로를 활성화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대부분 동안 생존은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룹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사회적 조화가 안전을 의미하는 부족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룹에 의해 거부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고, 고립은 취약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뇌가 지적 추구보다 사회적 수용을 위해 연결되어 있는 이유입니다. 고도로 지능적인 사람이 사회적 환경에 들어설 때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부족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그들의 존재는 기존 아이디어, 사회적 규범 및 그룹 역학에 도전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잠재적인 적과 마주하는 것처럼 뇌의 방어 메커니즘을 유발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사회적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지능이 군중 속에서 돋보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2021년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는 훨씬 더 충격적인 것을 밝혀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 대한 인식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사람들이 지식인과 1대1로 상호작용할 때 위협을 덜 느끼지만 그룹 환경에서는 위협 반응이 극적으로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그룹에서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능 자체에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반응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려진다고 느끼면 사회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본능적으로 그들을 훼손하거나 배제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사적인 환경에서 진정한 대화를 찾지만 큰 사회적 환경에서는 참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지능이 종종 저항을 받는 이유를 설명하는 몇 가지 인지적 편향을 확인했습니다. 더닝-크루거 효과. 더닝-크루거 이펙트 능력이 낮은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지능을 과대평가하는 반면 고도로 지능적인 사람들은 자신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찰을 일으킵니다. 아는 것이 거의 없는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안다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이로 인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현상 유지 편향. 스테터스 쿼 바이어스. 인간의 뇌는 새롭고 복잡한 진실보다 친숙한 아이디어를 선호합니다. 지능은 종종 파괴적인 생각을 도입하며 이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백파이어 효과. 백파이 이펙트. 사람들이 자신의 신념과 모순되는 정보에 직면할 때 그들은 마음을 바꾸지 않고 기존의 견해를 더욱 고수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도전적인 아이디어를 도입할 때 종종 이러한 반응에 직면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소셜미디어는 이러한 지능의 거부를 증폭시켰습니다. 알고리즘은 깊이보다 참여를 우선시하며 논쟁적이고 감정적으로 충전된 콘텐츠가 사려 깊고 합리적인 주장보다 빠르게 확산됩니다. 가장 바이럴한 콘텐츠는 단순하고 눈길을 끌며 종종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짧은 메시지입니다. 깊은 아이디어를 짧은 바이럴 친화적인 콘텐츠로 압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사회는 점점 더 계몽보다 오락을 선호하며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광범위한 수용을 찾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쇼펜하우어의 통찰. 지능은 고통이다. 쇼펜하우어는 지능이 선물이 아니라 저주라고 믿었습니다. 다른 사상가들이 지능을 성공의 열쇠로 본 반면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똑똑할수록 사회와 연결하는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지능을 그토록 큰 짐으로 만들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그가 의지윌라고 부른 개념, 즉 모든 인간 행동을 이끄는 맹목적이고 비합리적인 힘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고자 하는 의지에 의해 통제되는 삶을 살며 무엇보다 쾌락, 편안함, 생존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고도로 지능적인 사람들은 다르게 작동합니다. 본능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대신 그들은 불편함을 초래하더라도 현실을 이해하려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인 진리를 향한 의지를 발전시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쾌락을 추구하고 어려운 진실을 피하는 반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고립으로 이어지더라도 진실을 추구합니다. 이것은 지식인과 사회의 나머지 사람들 사이에 근본적인 단절을 만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계, 오락, 일상적인 즐거움에서 의미를 찾는 반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더 깊은 존재론적 질문으로부터의 방해물로 보며 종종 환멸을 느낍니다. 쇼펜하우어는 사람이 인간 본성을 더 많이 이해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가 더 어려워진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사회적 상호작용이 가벼운 대화, 지휘, 게임, 예의 바른 불성실함을 포함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대화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깊이를 갈망하지만 사회는 단순함을 선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피상적인 대화를 선호하는 반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의미 있는 토론을 갈망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루하거나 단절된 느낌 없이 일상적인 상호작용에 참여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인간 욕망의 헛됨을 인식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욕망과 야망을 환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권력, 관계를 쫓지만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추구의 목적 자체를 질문한다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을 다수의 사람들을 흥분시키는 것에 대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무관심하게 보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지능적인 사람들이 종종 오해받거나 소외되거나 심지어 붕괴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존재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한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도록 강요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능을 고통처럼 느껴지는 강화된 인식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는 높은 지능은 사람을 비사회적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썼습니다. 그의 추론은 간단했습니다. 더 많이 이해할수록 더 적게 무시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결함을 더 많이 인식할수록 세상에서 행복을 찾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더 깊이 생각할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쇼펜하우어에게 행복과 지능은 반비례했습니다. 그는 무지가 지혜가 아니라 행복의 진정한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 파스칼, 카프카와 같은 역사 전반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우울증, 존재론적 위기, 사회적 고립으로 고통받았던 이유입니다. 지성인의 고독에 대한 쇼펜하우어의 해결책. 쇼펜하우어는 문제만 진단한 것이 아니라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능이 외로움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립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고독을 포용하라. 쇼펜하우어는 고독을 처벌이 아니라 특권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구하는 대신 혼자 있는 시간을 지적이고 창의적인 추구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아라. 주류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쇼펜하우어는 지능적인 사람들이 책, 철학 또는 독점적인 지적 모임을 통해 자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라고 조언했습니다. 세상과 현명하게 소통하라. 그는 깊은 통찰력을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과 맹목적으로 공유하는 것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대신 그는 사상가들이 사회를 관찰하고 그 패턴을 배우고 신중하게 말을 선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사회적 거부로 어려움을 겪는 현대에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이 됩니다. 지능이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그것은 또한 자유, 지혜, 그리고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부여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능을 양날의 검, 즉 힘과 고통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지만 환상을 선호하는 사람들과는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쇼펜하우어의 철학은 우리가 이미 의심하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사회는 지능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이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틀렸기 때문에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일찍 옳았기 때문에 거부당합니다. 고립된 지성인을 위한 조언. 당신이 깊이 생각하는 것으로 인해 외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립될 운명이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지적 깊이를 유지하면서
사회를 헤쳐나갈 방법이 있을까요? 진실은 사회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실보다 편안함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피상적인 대화, 단순한 아이디어, 반복적인 콘텐츠가 사회 공간을 지배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왜 편안함이 지적 깊이보다 우선시될까요? 왜 사회는 변화가 발전을 가져올지라도 변화를 거부할까요? 그 답은 인간 심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제도들이 우리의 사고방식을 어떻게 형성하는지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뇌는 확실성과 예측 가능성을 갈망합니다. 진화는 우리가 정신적 불편함을 피하도록 프로그래밍했으며 심리학자들은 이를 인지적 용이성이라고 부릅니다. 인지적 용이성 뇌는 처리하는데 정신적 에너지가 덜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친숙한 정보를 선호합니다. 아이디어가 복잡하고 미묘하고 익숙하지 않으면 뇌는 그것을 어렵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합니다. 시스템 정당화 이론, 시스템 저스티피케이션 시리. 이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때조차 현상 유지를 옹호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권위나 구식 신념에 의문을 제기하는 대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합리화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너무 불확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집단 사고 GROUPTHINK 사람들은 사회적 거부를 감수하고 도전하기보다 널리 받아들여지는 신념에 순응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수가 지적 반대 의견이 진실에 기반을 두더라도 그것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는 이유입니다. 편안함을 선호하는 이러한 깊은 심리적 경향은 지식인, 철학자, 과학자들이 대중의 수용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특히 그들의 생애 동안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세상을 보십시오. 소셜미디어에서 누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습니까? 지식인이 아니라 복잡한 아이디어를 바이럴하고 기분 좋은 짧은 메시지로 줄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을 자극하는 토론은 깊이가 시간이 걸리는 반면 바이럴 콘텐츠는 즉각적이고 감정적이며 소화하기 쉽기 때문에 인기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알고리즘은 참여에 보상하고 논쟁, 분노 또는 유머만큼 사람들을 참여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합리적인 지적 담론을 종종 뒷전으로 밀어냅니다. 사람들은 기존 신념을 강화하는 정보에만 노출되는 에코 챔버를 형성하여 새로운 관점에 저항하게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주류 내러티브에 도전하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종종 무시되거나 오해받거나 심지어 공격받기도 합니다. 깊은 사고에 대한 이러한 거부는 온라인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형성하는 바로 그 제도, 즉 학교와 직장에서 시작됩니다. 교육 시스템 학교는 지능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독립적인 사고보다 순종에 보상합니다. 정보를 암기하고 반복하는 학생들은 성공하는 반면 권위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도전하는 학생들은 종종 문제아로 낙인 찍힙니다. 직장 기업 세계는 가장 지능적이거나 혁신적인 직원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화에 적합하고 기존 권력 구조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정치 논리에 기반한 대담하고 인기 없는 발언을 하는 지도자들은 단순히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종종 패배합니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칭송받는 지식인들이 그들의 생애 동안 왜 외면당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파괴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사회는 지능, 혁신, 비판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것들이 안전하고 널리 받아들여진 후에만 이러한 자질을 축하합니다. 다음 예를 고려해 봅시다. 갈릴레오는 그의 발견 때문에 투옥되었지만 오늘날 우리는 그를 위대한 과학적 천재로 칭찬합니다. 반 고흐는 가난하게 죽었지만 그의 그림은 지금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습니다. 니콜라 테슬라는 에너지를 혁명적으로 변화시켰지만 무명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앨런 튜링의 암호화 작업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식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고 그의 이론은 현대 인공지능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개인적인 삶 때문에 박해를 받았고
오늘날 그는 영웅으로 인정받지만 그 시대의 사회는 그의 엄청난 공헌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렸습니다. 대부분의 역사적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성이었던 반면 히파티아 HYPATIA 어브 엘러그젠드리어는 드문 예외였습니다. 고대 로마의 남성 지배적인 지적 세계에 도전한 철학자, 수학자,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녀는 과학적 추론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르쳤고 이는 그녀를 종교 당국과 대립하게 만들었습니다. 415년에 종교 극단주의자들의 폭도가 그녀를 자신들의 권력에 대한 위협으로 보고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이러한 사상가들은 모두 같은 운명을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시대에 너무 앞선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동안 거부당하고 조롱당하고 처벌받았습니다. 그들의 아이디어는 나중에 인류 발전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사회는 지능 자체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지능이 나타내는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지성인의 고독,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렇다면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고독에 처할 운명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사회를 현명하게 헤쳐나가는 방법을 이해해야 할 뿐입니다. 모든 장소나 사람이 깊은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심오한 생각은 진정으로 그들을 이해하는 사람들을 위해 아껴두십시오. 당신을 이해하는 수백만 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올바른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책, 온라인 커뮤니티 또는 지적 모임을 통해 당신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찾으십시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상가들은 깊은 아이디어를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압도하지 않으면서 당신의 깊이를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쇼펜하우어는 한때 재능은 다른 아무도 맞출 수 없는 목표를 맞춘다. 천재는 다른 아무도 볼 수 없는 목표를 맞춘다고 말했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항상 어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사회는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단지 그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할지 항상 알지 못할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생각 때문에 이방인처럼 느껴본 적이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회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할 수도 있지만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바로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